저는 19대 화랑협회장을 역임한 웅갤러리 대표 최웅철입니다. 한 단체가 50년 동안 지속된다는 이야기는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처음 시작한 화랑들, 그다음에 마지막 지금 있는 화랑들이 각자의 소임으로 그 나름대로의 충실한 소임을 다 했다는 결과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했을 때 가장 문제됐던 게 코로나 시기였었어요. 저는 화랑협회 2년 했었는데 코로나 시기 때문에 한 해는 취소가 됐고 1년 했고, 그때 막 미술시장의 변성기였었어요. 이제 막 한국의 단색화가 태동돼서 국내외로 시작을 했었던 거고, 지금은 한 6년이 지난 지금은 그 단색화의 확장성이 전 세계로 널리 보급되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한 확장성이 되게 넓어진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19년과 20년 재임했을 때 한국 미술시장의 크기가 한 4,600억이었고, 지금의 미술시장의 크기, 지금 현재 미술시장 크기는 한 7천억 시장이었으니까 거의 시장 몇 년 사이에, 코로나를 겪은 몇 년 사이에 시장 규모가 2배로 커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게 가장 틀린 점 같습니다. 저로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코로나 시기였었어요. 2년 재임원 동안 키아프를 2번 치료해야 됐는데, 저는 2000년 초반에 코로나로 인하여 한 번이 취소돼서 한 번에 키아프만 치르고 한 번을 치르지 못했던 점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뭐 전무후무한, 누구도 모르는, 지나고 나니까 별로 크진 않았지만 그때는 되게 공포스러웠고, 그렇기 때문에 잡아놓은 전시를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거의 관객 없는 전시 오픈, 또는 몇 개 갤러리가 빠진 빈 채 두어져 있는 화랑미술 때도 열어봤고, 그런 것들이 가장 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화랑이 다 참가하는 페어가 아니고 군데군데 비어있는 페어를 했었어요, 그때는. 그런 점들이 가장 인상에 많이 남습니다. 확장성이 한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가장 첫 번째는 한국 미술이 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건 키아프가 만들어지고, 그 키아프가 프리조와 협업하면서 전 세계 미술시장에 주목을 받았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전환점이 아닌가 싶은 것이 첫 번째 전환점이고, 두 번째 전환점은 라이브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것. 라이브 스타일이란 뭔거니, 젊은 MZ세대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났고, 저희들의 개도국에서 태어난 저희들과는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미술품들은 미술 기호품이나 부유한 사람들의 사치품이었으면, 지금의 미술품들은 MZ세대면 가구를 사듯이 꼭 필요한, 리빙 안에서, 생활 안에서 꼭 필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미술 시장의 형태인데요. 많은 해외 갤러리들이 한국의 좋은 작가를 찾아서 전시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은 결국은 한국의 좋은 갤러리들이 그러한 작가들을 전 세계적으로 갖고 나가서 널리 알려야 그 사람 눈에 띄는 거지, 그 띄어지는 가장 1차 시장의 교두보가 갤러리가 갖고 있습니다. 좋은 화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각자 쳐다보는 입장이 다 틀리겠지만, 좋은 화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작가가 쳐다보는 좋은 화랑은 작품을 잘 팔아주는 화랑이 좋은 화랑일 수도 있고, 손님으로 입장에서의 좋은 화랑은 좋은 작가를 잘 소개해 주는 화랑일 테고,
사회에서 생각하는 좋은 화랑일 경우에는 일단 시스템화된 전체 미술 시장의 유통을 견인해서 잘 끌고 나갈 화랑이 좋은 화랑이겠죠. 예, 제가 생각하는 좋은 화랑은 일단은 좋은 작가를 잘 선별을 해서 소비자와 연결시켜 주는 것, 그게 가장 좋은 화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문화가 생산돼서 많은 작가분들도 생기고 문화를 창작하는 많은 예술가들이 나오는데 그 예술가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매개체 역할, 그러니까 곧 그런 관계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갤러리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랑이라고 하는 것들의 원초적인 역할은 우리가 아는 미술품만 파는 것이 화랑은 아닙니다. 갤러리라고 시작은 많은 리빙 안에서 필요한 가구, 카페트, 그림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리빙 안에서 팔아가는. 그런데 1950년대 네오 카스텔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미술품만 띄어서 지금의 파인아트의 갤러리 형태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앞으로의 50년은 거꾸로 갤러리가 처음 생겼던 그런 형태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미술, 뭐 그릇, 카페트, 리빙 안에 전체를 파는 미술의 확장성, 그게 앞으로 갤러리나 뭐 미술관이나 그런 것들이 리빙에 대한 확장성이 가장 큰 테마일 거예요. 50년 뒤에는 지금의 갤러리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공간 갤러리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각자 갤러리에서 전시를 해서 홍보하듯이 그런 식인 방법으로 확장성보다는 이제까지 20년은 페어 중심의 미술시장이 주된 시장이었고 그 페어는 갤러리들이 참가해서 작가들을 알리는 방법이었고 앞으로도 아마 페어라고 하는 미술시장의 형태가 지금보다 커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10년 안에는 그 페어가 작가를 소개하거나 전 세계의 한국 작가를 소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술시장이 오프라인에서 보여주는 페어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계속 간다면 이 오프라인이 존속이 될까? 결국 미술시장은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가나 싶은 생각인데 사실은 미술은 온라인을 형성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미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각적이지만 매체를 통한 시각적이 아니라 실물에 대한 시각점이어야 된다는 것. 그게 결국 미술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터넷보다는 페어 중심의 미술시장이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많은 부분, 요즘 조각 판매에 넘어가듯이 미술이 이제까지 봤던 순수 미술로서의 기능 안에 그러니까 조각 판매든지 상업적인 요소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요즘 뭐 K문화처럼 확장성이 가장 큰 문화일 텐데요. 결국은 한국적 미술이라고 하는 K컬처가 이야기하는 한국성 안에서 형성된 문화가 결국 세계적인 거니까 한국성에 대한 문화를 찾는 것, 뭐 그게 지금 한국 미술 시장에서 갖는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곧 세계적인 거고요. 책임감입니다. 한국 미술 시장에 대한 책임감? 그건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더 큽니다. 책임감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저는 사실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갤러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것들을 지켜보면서 평생 살 수 있다는 것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아까 같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게 상업으로서 이해되는 직업이 아닌 정말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선택기점에서의 사랑, 예술을 바라보는 입장,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어려움도 건너내고 그런 것들이 다 극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 이제까지 50년을 해왔듯 앞으로도 50년을 잘 해갔으면 싶은 생각이고 충분히 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작을 했을 때는 미술이 단지 좋고 자기가 진짜 좋아서 소망에 의해서만 씌워졌지만 지금의 미술 시장은 많은 부분들이 산업으로 빠지는 계기가 많습니다. 이게 산업보다는 자기의 애정이 담겨 있는 그런 직업이어야 오래 가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은 갤러리스트들은 애정을 가지고 좋아해주고 미술을 좋아해주고 관심 있게 쳐다보고 하는 것이 오래 갤러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